것 중에 하나예요. 아직 여러분들 PC들은요, 카나리아를 깔지 않으셨으면 다 67, 68, 뭐 67이실 텐데요. 68 아직 못 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예제는 카나리아를 까시던지 아니면 뒤에 동영상으로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롬이 아직 68이 되지 않았는데 카나리아는 지금 68이거든요. 카나리아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따끈따끈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CSS 스크롤 스냅에 대한 거고요. 차근차근 발표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개인 소개를 드리면 이름 맹기환이라고 하고요. 예, 요 비사이드 소프트라는 조그만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성균관대에서 겸임교수로 컴퓨터 좀 가르치고 있고요. 직원들. 자,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들어갈 건데 이 스펙은 현재 크롬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저번 달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크롬은 더 이상 W3C 레코멘데이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되면 이 기능이 모자르니까 구현해야지, 표준 기능이 빠졌네 이런 거 관심 없고요. 크롬에서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구현해요. 요즘 애들이 이거 좋아한다는데 나 이거 만들어 볼까? 그냥 그거 만듭니다. 만들면 표준이 아니잖아요. WG에도 없고 W3C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의상 이렇게 드래프트 CSS WG ORG라는 데다 던져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반대예요. 순서가 이러한 레커멘데이션이 생기면 크롬에 구현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만들어 보고 여기다 드래프트 던지고서 더 이상 팔로우 안 한 경우도 많아요. 크롬에는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롬의 요즘 분위기예요. 그래서 크롬 미덥이라고 했는데 크롬 미덥에서 다루는 기능들을 따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웹 표준을 공부한다고 크롬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건 크롬의 기능이죠. 예. 아까 I 호환성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민에 프론트에 주문하는 페이지를 만든다면 얘는 I도 커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브라우저 다 커버해야 될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주문하니까. 근데 이게 사장님이 보는 페이지라면, 관리자 보는 페이지라면 그냥 크롬만 커버해도 되잖아요. 제가 에이전시로서 수많은 페이지를 만들어 보면 크롬만 커버해야 되는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롬에 있는 기능들을 익히는 건 웹 표준이 아니라도 무의미하지 않다. 크롬에 있는 걸 공부해서 관리자 페이지 만들 때 써먹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배우게 되는 이 내용은 곧 다음 달에 있을 업데이트에 반영될 내용인데 크롬은 주로 어떤 기능들을 업데이트 해가느냐 보면 요즘 애들을 보니까 온통 웹사이트에 이 기능들을 다 구현하고 있어. 구현하고 있는데 애들 구현한 거 보니까 어떤 애는 실수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버그로 만들기도 하고 주도적인 프레임워크도 없고 힘들게 이걸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를 네이티브 기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다 CSS 애니메이션이라든지 CSS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혹은 포지션 모델 중에 스티키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소록 같은 거 움직일 때 이름 같은 거 여기 걸려있다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는 포지션에 픽스드, 앱솔루트 이런 거 말고 스티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크롤을 움직일 때 모바일 페이지에 스크롤 움직여서 여러분들 앨범 커버라든지 풀스크린 처리해주는 이 페이지를 보면 스크롤하다 중간에 멈추잖아요. 가운데 왔을 때. 이거 스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이폰에서 앨범들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앨범 움직이다가 가운데 이미지가 왔을 때 이렇게 딱 하고 스냅이 멈춰요. 스크롤 가다가 멈추는데 이거 구현하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 왜? 막 움직이다 보면 또 버그가 있어. 사람들마다 잘 만들기도 하고 잘못 만들기도 하고. 이런 애들이 바로 크롬 업데이트 할 때의 대상들이에요.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네. 그런 식으로 크롬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이 내용들도 크롬의 업데이트를 미리 하고 드래프트를 던지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스펙인데요. 예전에 2013년도에 엣지와 파이어폭스가 먼저 이런 실험적인 기능들을 구현해 봅니다. 이거 크롬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어폭스의 실험실 기능이라든지 엣지에 여러 가지 MS 프리픽스가 붙어 있는 기능들을 보면 이런 기능들이 먼저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엣지와 파이어폭스가 미리 스크롤 스냅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퍼지진 않았죠. 2016년도에 돼서 이 원래 크롬하고 애플은 팔짱 끼고 얘네들이 삽질하는 거 구경하는 타입이에요. 어차피 스폰서잖아요, 이 파이어폭스에.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파이어폭스에서 이렇게 삽질하게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그 다음에 구현이 좀 잘 된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사파리, 크롬, 오페라에서, 오페라 어차피 이 크롬의 종속적인 애죠. 예, 여기에서
박스 얼라이먼트 모델이라는 걸 이제 만들면서 여기에 요것들 이름도 거의 비슷하죠. 이 야스판. 예.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표준으로 드래프트로 던지고, 표준 아니죠. 드래프트니까. 어쨌든 지네들 이걸로 구현하는 거예요. 엣지 엿대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구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2016년도부터 자기네들 이거 만들 때부터 드래프트 던지면서 3번 정도 개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8년도 판이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 크롬 68에 반영되는 내용들이에요. 스크롤 스냅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려면 스크롤 컨테이너하고 스크롤 엘리먼트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스크롤 컨테이너라는 건 어떤 DIV가 하나 있어서 여기에 여러 엘리먼트들을 담아서 얘가 스크롤 바를 갖게 되는 애를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에 스크롤 바가 생겨야지만 얘가 스크롤 컨테이너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다가 저희가 사진 앨범이 됐든 뭐 다른 웹페이지가 됐든 여러 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스크롤할 수 있는 엘리멘트를 만들 거란 말이죠. 이게 가로로도 만들 수 있고 세로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스크롤 컨테이너의 조건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버플로우는요, 전통의 CSS 2.1의 속성이긴 하지만 오버플로우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여전히 드래프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니, 오버플로우가 드래프트야? 텍스트 오버플로우라는 것도 있고요. 3차원상의 오버플로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텍스트 섀도우를 주거나 박스 섀도우를 줬을 때 오버플로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어렵잖아요. 새로운 스펙이 나오면서 오버플로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는 CSS에 더 다양한 그래픽 이펙트가 추가될 때마다 다시 드래프트로 빠져버려요. 얘는 아마 영어의 드래프트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이 영역을 다시 오버플로우 시킬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드래프트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오버플로우 벌써 스펙 3가 됐죠. 레벨 3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 스펙에 보면 어떤 게 스크롤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오버플로우 XY나 오버플로우 속성에 스크롤 주면 스크롤 바 생길 거 아니에요? 일단 스크롤 바가 생기는 얘네들을 스크롤 컨테이너라고 하자 이거예요. 개념상으로. 그러면 스크롤 스냅 스펙에서는 스크롤 컨테이너한테 줄 수 있는 속성을 몇 가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스크롤 스냅 타입이라는 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크롤을 스냅 시킬 때 어떠한 타입으로 스냅을 시킬래? 스냅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달라붙는다. 스크롤 하다가 멈춰가지고 어디 딱 달라붙는 느낌이 나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붙는 느낌의 타입을 줄 거냐? 근데 여기 값의 샘플을 보면 X하고 mandatory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한 칸 띈 거예요.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값을 2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에 값을 2개를 줘요. 자, 그럼 왼쪽 값부터 살펴볼게요. 왼쪽 값을 보면 X인데 요 왼쪽 값의 스펙은 뭐라고 부르냐면 스크롤 스냅 엑시스. 어떤 축으로 스크롤을 스냅시킬래? 라는 뜻이에요. 스크롤을. 그러면 저희가 아이폰의 앨범식이라면 가로로 스크롤하다가 스냅하니까 X라는 축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구현하는데 한 페이지에 상품 하나씩만 나오고 세로로 스크롤하는 모양을 만들었다면 Y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나 Y 값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화면을 기준으로 가로냐 세로냐를 결정한 건데, 이렇게 결정 안 하고 블록이나 인라인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블록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블록이 만들어지고 인라인은 옆으로 붙고 있죠. 근데 이건 다 여러분들이 웨스턴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여러분들 한국어는 원래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는 언어예요. 그쵸? 근데 이게 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 양키 애들이 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일본어만 해도 우에서 좌로 위에서 아래로 쓰고 있거든요. 동양권은 대부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저희가 아랍어나 이란어나 이런 거 보면 아예 방향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거를 X, Y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형태로 X, Y를 지정하지 않고 언어의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블록의 방향과 인라인의 방향으로 축을 결정하고 싶으면 블록 인라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스를 사용하면 예전에 유행했던 어디 쇼핑몰이더라? 상하 좌우로 다 움직이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카테고리 바뀌고 좌우로는 상품 바뀌는 애가 있었거든요. 이런 애 같은 경우는 보스로 이제 다 해주는 거죠. 요 자리
왼쪽에 있는 스냅 엑시스 자리에는 요러한 값들이 올 수 있습니다. X가 오거나 Y가 오거나 블럭이나 인라인이나 혹은 보스 5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값은 뭐냐면 스크롤 스냅 스틱리스라고 해서 얘가 얼마나 강력하게 적용이 될 거냐 이런 뜻이에요. 스냅이라는 행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될 거냐 느슨하게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여기 값을 제가 2개만 써놨는데 넌을 쓰면 스냅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쓰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이 제가 뺐지만 여기 값이 원래 3개 올 수 있어요. 넌까지. 그러면 제가 맨데토리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언제 쓰는 거냐면 이건 반드시 필요해. 이 인자는 필수야. 뭐 이럴 때. 필수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requirement도 있고 mandatory도 있고 이런데 보통은 반드시 요구해서 우리가 거기에 채워야 되는 fulfillment 해야 되는 애들을 mandatory라고 하거든요. 여기다 mandatory라고 쓰면 얘는 언제나 스냅이 일어나. 무조건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일어나. 근데 proximity라고 하면 이거는 점진적으로 일어나 이런 뜻이에요. 꼭 일어나진 않고 일어나야 될 것 같으면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런 뜻이에요. 애매모호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스냅이니까 스크롤 할 때 스냅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스크롤 안 한 상태에서의 스냅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스크롤 툴을 통해서 스크롤한 경우 혹은 컨텐츠가 로딩해서 애매모호한 데 걸려있는 경우 차근차근 앨범이 로딩되면서 애매모호하게 걸려있을 때도 스냅이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맨데토리를 걸면 언제나 스냅되어 있는 위치밖에 안 잡아줘요. 언제나.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스크롤 툴 해도 언제나 스냅된 자리밖에 안 잡아요. 근데 이 프록시미티를 하면 제가 스크롤도 애매모호하게 하면 그냥 그 애매모호하게 멈춰져 있고요. 근처에 가면 스냅이 돼요. 그러면 이 UA 값이라고 하는데 UA 값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브라우저만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적당히 가다가 손 놓으면 딱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냥 두면 안 달라붙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포토샵 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포토샵에서 안내선 나오잖아요. 안내선에 스냅되는 느낌 있잖아요. 얘 보통 포토샵은 이 스냅되는 범위를 5픽셀로 할 거냐 10픽셀로 할 거냐 제가 정할 수가 있어요. 스냅에 이게 딸려오는 이 매그네틱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브라우저가 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걸 하면 그냥은 스냅이 안 되다가 근처에 가면 스냅이 딱 되는 느낌이 나요. 예, 2가지 값 중에 하나 정해서 지금 뭐 보고 있죠? 스크롤 컨테이너에 쓸 수 있는 스크롤 스냅 타입이라는 게 2가지 값으로 되어 있다. 축을 주고 얼마나 빡빡하게 달라붙는 이 설정을 해줄 거냐. 이 2가지를 주면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이 끝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볼 건데 컨테이너에게는 이 속성 외에도 스크롤 스냅 스탑이라는 속성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이거 주면 노말이나 always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거 스냅 되기 위해서 스크롤 하다가 스탑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상품이 5개가 세로로 있다고 했을 때 스크롤 확 올리면 훅 하고 넘어가 5개에 걸리겠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살살 넘기면 2개쯤 가다가 3번째에 딱 스냅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바로 노말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always는 제가 아무리 세게 넘겨도 2번째 거에 딱 걸려요. 더 이상 못 넘어가고. 항상 만나면 무조건 걸려라. 스탑을 해라. 라는 게 이 always의 설정이고요. 그냥 두면 노말이죠. 노말은 스크롤의 세기에 비례해서 적당히 걸려라 이런 거예요. 스크롤 힘이 다 달았을 때 어디쯤 걸려라 이런 뜻인 거죠. 현재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카나리에서. 스크롤 패딩 다음에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뭐 이런 거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TRBL로 써놓은 건데 이 값에다 이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크롤 영역이 고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끼리만 스크롤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패딩을 주면 패딩까지 포함해서 스크롤이 계산되잖아요. 근데 스크롤 스냅 타입에서 스크롤 패딩을 주면 그거 빼놓고 나머지를 스크롤 바를 만들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기능은 왜 스크롤 스냅 패딩이 아니라 스크롤 패딩일까? 이 기능을 사용하는 다른 기능들이 후기 나중에 더 오픈될 예정이에요. 이 드래프트 문서에 보면 스크롤 패딩은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크롤 스냅 패딩이 아니라 스크롤 패딩이라는 기능인데 스크롤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기능들이 나중에 더 추가될 거기 때문에 얘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라서 스냅에도 적용되지만 나중에 다른 데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스크롤 마진도 있는데 얘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고 스크롤 마진이 현재 크롬 68이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크롬 68에서는 스크롤 패딩이 지원되고요. 스크롤 스냅 타입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엘리먼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냅 정책은 컨테이너에서 이미 정했잖아요. 어떤 축으로 언제 스냅될 건지, 언제 멈출 건지 이미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냅 입장에서는 이런 것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크롤 스냅이 일어나는 게 내 기준으로 어디일까?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세로 스크롤 생각해볼까요? 스냅이 될 때 내 위에 부분에서 스냅이 멈출래? 내 가운데서 멈출래? 내 바닥에서 멈출래? 이 정도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아까 축을 정했잖아요. 축이 X축, Y축 혹은 블럭, 인라인으로 정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라는 표현이 안 좋죠. 그래서 플렉스박스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 스타트 엔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엔드 센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축에서의 시작점이냐 끝점이냐 가운데점이냐를 정하게 돼요. 그럼 얘가 스냅할 때 거기에 스냅이 딱 맞게 됩니다. 아 지루하다. 제가 30분 발표라서 제가 지루하게 설명했지만 고작 키가 두 개예요. 스크롤 컨테이너가 있고 그 안에 스크롤 엘리먼트가 들어가는데 스크롤 컨테이너에서는 전체적인 스냅 정책을 정의하고 스크롤 엘리먼트에서는 어디에 스냅이 되게 하게끔 정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간단한 앨범 커버, 그전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만들던 거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갤러리라는 div 안에 제가 이미지를 왕창 집어넣었어요. 왕창 집어넣었고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커버를 만들 건데 얘가 이제 가로로 배치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얘가 가로로 쫙 되겠죠? 되겠죠? 아, 이 표정들은 플렉스박스를 또 모른다는 표정인데 제가 플렉스박스를 설명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플렉스 이렇게 돼요. 가로로 쫙 됩니다. 그럼 얘가 가로로 쫙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어? 베이스 얼라인먼트로 해가지고 그것도 설명 안 할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을 거야. 네. 그럼 이제 가로 문제는 해결했어 이걸로. 오케이. 오버플로우 X 여기가 먼저 스크롤 박스가 돼야 되는 게 선결 조건이었잖아요. 우리 스크롤 스냅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일단 스크롤 박스가 돼야 돼. 그럼 스크롤 X, 오버플로우 X에다 스크롤 줬으니까 얘는 X축으로 이제 스크롤 바가 생겼을 거예요. 이제 겨우 스크롤 바가 생겨서 스크롤 컨테이너의 조건을 만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롤 스냅 타입을 X에다가 맨데토리 항상 되라 이렇게 준 거죠. 예, 이렇게 주고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기 원소들이 이미지니까 원소에다가 스크롤 스냅 얼라인을 센터로 준 거죠. 볼까요? 자, 이게 아까 태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서 스크롤 해보면요. 살살. 스냅이 되고 있죠? 가운데. 그쵸? 가운데 스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운데. 살살 움직여봐. 네. 놓으면 스냅이 된단 말이에요. 노는 느낌 아시겠죠? 스크롤하다 놓으면 스냅이 되잖아요. 네. 맨데토리를 줬기 때문에 항상 스냅이 돼요. 놓으면 스냅이 됩니다. 또 놓으면 스냅이 되는 거죠. 고작 CSS 저걸로 스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구현하는데 버그도 없어. 확 돌려도 돼 이제. 확 돌려봐. 예, 네, 확 돌려도 돼. 여러분 거 확확 하면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망가진다고? 망가져요. 안 망가지면 우리 회사 이미 망했다. 맨날 망가져서 저희 수리하러 들어가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우리를 애먹이던 앨범 커버가 고작 이거 두 개로.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거죠? 우아한 오리에 열심히 차고 있는 발차기. 크롬 밑에서 얘네들이 다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느끼셔야 되는데 웹 개발은 점점 제5세대 개발 언어인 디클레티브 언어로 진행되고 있어요. 디클레티브 언어는 뭐냐면 저희가 제어문을 사용하든지 사용자 친화적인 언어를 쓰는 걸 더 넘어서 선언형 언어를 쓰길 바라고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복잡하게 구현하던 걸 지금은 선언만 하면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왜? 우리가 구현하면 바보니까. 구현은 크롬 팀이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네가 뭘 원하는지 선언만 해. 이 같은 개념으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구현되어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이나 트랜지션이 다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언만 하면 크롬 내부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힘들게 구현하던 걸 다 구현해 주겠다 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롬의 기능을 자꾸 익히자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망가지면 누구 책임? 크롬이 버그가 있어 이렇게 보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개발은 더욱더 선언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앵귤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전체 개발 프레임워크의 세상에서 자꾸 선언만 하면 되는 식으로 바뀌려고 그러고, 섀도우 DOM을 비롯해서 Vue.js가 가꾸려고 그러는 컴포넌트 세상은 다 선언만 하면 안에서 다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이런 개념인 거죠. 매번 구현하지 마. 힘들어. 구현은 잘하는 놈들이 해줄 테니까 니네들은 선언만 해. 선언만 해. 그래서 구글이 보기에 니네들 이거 맨날 구현하고 있는데 맨날 실패하는 것 같아. 앞으로 니네들 구현하지 말고 선언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크롬의 대부분의 업데이트가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만들기엔 벅차다. 우리가 만들 테니까 니네들 선언해 써라. 그래서 자꾸 새로운 기능들을 익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롬의 업데이트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이득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무슨 짓을 해도 이거보다 코드가 짧을 수는 없겠죠? 코드가 없으니까. 두 줄이잖아. 얘를 이길 수 있는 스냅 구현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얘보다 더 스냅 구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다음. 너무 간단했으니까 좀 더 빡빡한 거 해보죠. 자, 요런 세로로 스크롤할 수 있는 HTML 템플릿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템플릿을 보면 아티클이라는 태그 안에 헤더와 섹션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헤더 부분은 마치 모바일 앱에서 상단 내비게이션 바가 되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3개는 한 페이지를 전체를 차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세로로 스크롤하면 첫 번째 섹션 1이 나왔다가 스크롤하면 두 번째 섹션 2가 완전히 꽉 채워주고, 다시 한번 스크롤하면 섹션 3가 완전히 꽉 차게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워드프레스 테마나 이런 거 이용해서 모바일 웹사이트 만들면 한 페이지씩 꽉 채워 넘어가는 레이아웃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헤더 부분 살려두면서. 그전에는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제가 색깔 구분하려고 각각의 섹션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만 이렇게 색깔 넣어준 거죠. 섹션 1, 2, 3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보자.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얘네들을 100%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들을 100% 만들려면 HTML 바디에 100% 주고, 바디에 마진 패딩 없애는 건 뭐 기본적인 거고, 아티클에 100%를 줬어요. 이제 아티클이 문서의 크기만큼 100%를 갖게 되겠죠? 그쵸? 다 아시는 거라고요? 이 바디 100% 줘야지만 아티클 100% 줬을 때 화면 꽉 차요. 쓸데없는 얘기고. 어쨌든 기본은 그럴 거예요. 다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섹션에 대한 것들을 보면요. 먼저 헤더가 하이트 30으로 위를 차지하고, 제가 이거 일부러 100% 안 떼고 90% 때리는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게 있어서 90% 때린 거고요. 얘를 포지션 픽스드로 위에 고정을 시킬 거예요. 고정을 시키고, 그럼 위에가 30이 비니까 얘네들은 크기를 가질 때, 섹션을 보면요. 섹션은 칼큘레이터 이용해서 100%에서 30픽셀을 뺐어요. 위에 30픽셀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요소가 이건데 first of type이죠. 얘는 마진 30을 줘서 위에 헤더만큼 비우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꼭대기에 붙어버리니까 크기는 30이 줄었지만 위에 붙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에만 마진 30을 위에다 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애들의 크기들은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스크롤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스냅만 걸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아티클이 스크롤 컨테이너가 될 거니까 overflow y에 스크롤 걸어서 스크롤 컨테이너로 바꿔주고, 이제 뭐 익숙하시죠? 스크롤 스냅 타입의 y에 매니토리 줬고, 여기에 새로 스크롤 패딩 탑 30픽셀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크롤 하는데 위에 30은 비워두고 스크롤을 스냅시켜, 이런 뜻인 거예요. 요게 바로. 그래서 스크롤 패딩 탑 30을 주면 스냅이 일어날 때 스크롤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30은 비우고서, 안에 패딩으로 비우고서 스냅을 일으켜요. 스냅을 일으킵니다. 섹션은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운데 센터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제일 꼭대기인 스타트에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놈입니다. 그쵸? 2번으로. 이렇게. 응? 얘를 터치해야지. 자, 이 예제인데요. 브라우저를 좀 세로로 줄여봐. 아니, 좀 줄여.
예. 제가 일부러 여기 90%를 줘가지고 위에 비어있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쵸? 제가 마진 30을 줬기 때문에 얘가 마진 30이 돼 있죠? 천천히 올려볼게요. 예, 이렇게 스냅이 손 나봐. 일어나면 위에 30만큼 비우고 스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저게 바로 스크롤 패딩 30 탑의 효과인 거예요. 30만큼 비우고 스냅이 되는 게. 자, 내려보면 이게 화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내리면 다시 돌아와 버려요. 좀만 내려봐. 아니, 있지. 조금만. 너 죽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면 여기까지 오고, 좀 더 하면 더 내리고, 내려. 네, 내리면 여기까지 오고, 그쵸? 이거 구현하는 게 고작 CSS 세 줄입니다. 그쵸? 이거보다 이걸 더 잘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스크립트 하나 로딩 안 하고 그냥 이 세 줄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많이 구현하는 레이아웃이잖아요. 이거 구현하려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부르고 뭐하고 한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죠. CSS 세 줄로 되니까. 아무나 구현해도 완벽한 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발표 되게 빨리 끝나네? 아닌가? 나 넘었나? 2분 남았습니다. 그렇구나. 딱 맞게 했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CSS 스크롤 스냅에 대한 기능을 보면 굉장히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현하시는 게 다 이거잖아요. 요거 세 줄로 다 해결되고요. 지금도 모바일에서 또 크롬 카나리를 까실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크롬 카나리를 깔면 여기 그대로 보일 텐데요. 밝게 하고 볼까?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예. 모바일에서 똑같이 여기 하다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완전히 땡기면 들어가고. 그렇죠? 예. 크롬 카나리가 여기도 똑같이 깔리기 때문에 68이 작동하고 있어서 좀 있으면 이제 68이 정식 버전이 되겠죠? 그때 가면 다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고작 저 세 줄이면 돼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게 이 기능이고요. 앞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